거친 바다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제주 해룡리 마을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강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물적삼을 꺼내 입었죠. 하얀 물적삼은 그녀의 검게 그을린 피부와 대비되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매일 물질을 하며 다져진 단단한 근육이 그녀의 건강한 몸매를 드러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하니까 약 꼭 챙겨 드세요.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하진아, 내 걱정은 말고 내 몸 챙겨라. 오늘도 바다는 험할 텐데. 하진은 괜찮아요. 바다는 저를 알아봐 주니까요. 라며 웃음 지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 마을 어귀에서 해녀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해녀의 신당과 당산나무가 있었고 모두 고개 숙여 안전을 기원하고 있었죠. 하진도 그들 사이에 끼어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풍요로운 바다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의 병도 낫게 해주시고요. 기도를 마친 후 마을의 최고령 해녀 옥순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해신그룹에서 우리 바다를 노린다는 소문이 있어. 어장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물질 터전을 빼앗으려 한다더구나. 하진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바다는 우리의 생명줄이자 영혼인데요. 누구도 이걸 빼앗을 수 없어요. 옥순 할머니는 해신그룹은 힘이 세. 저 바다에서 셋째 대까지 물질한 너희 집안이 알잖니.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의 빚과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매일이 고단했지만 바다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단단했죠. 해변에 도착한 하진은 태왁과 망사리를 챙겨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푸른 바다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물속으로 뛰어든 하진의 눈앞에 펼쳐진 바다. 속세계는 언제나처럼 경이로웠습니다. 물속에서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물질을 하며 전복과 소라, 미역을 채취했지만 요즘 들어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어머니의 다음 치료비를 집의 빚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평소보다 더 멀리, 더 깊이 잠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용두암까지 가봐야겠어요. 하진의 말에 옆에서 물질하던 해녀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용두암은 위험해. 파도도 거세고 조류도 변덕스러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하지만 하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꼭 가봐야 해요. 용두암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거센 조류와 날카로운 바위들이 하진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세찬 물살을 헤치며 전진하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어머니와 가족의 빚을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좋은 것을 찾으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진은 자신을 다독이며 전진했습니다. 용두암에 도착했을 때 하진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바위 위로 올라섰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죠. 잠시 쉬어가려던 참에 눈에 들어온 것은 바위 틈에 끼인 형체였습니다. 사람이잖아. 하진은 깜짝 놀라 바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 바위 틈에 끼인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서는 선홍빛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진은 재빨리 태왁을 던지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진은 재빨리 태왁을 던지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나 노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머리에 상처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진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용두암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노인을 태왁에 최대한 안전하게 묶어 물 위에 띄운 뒤 해변까지 천천히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버텨주세요. 하진은 자신의 물적삼으로 노인의 상처를 감싸고 태왁에 그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온 힘을 다해 태왁을 끌며 해변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파도와 조류와 싸우며 천천히 하지만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사투 끝에 하진은 마을과 가까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물질을 마치고 돌아가던 몇몇 해녀들이 하진의 모습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호흡이 약하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 옥순 할머니의 말에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의 어선을 불러 노인을 조심스럽게 배에 실었죠. 하진은 노인의 손을 꼭 잡은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차갑고 딱딱했지만 하진은 자신의 온기를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살아계셔야 해요. 제발.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신속하게 제주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하진도 함께 따라갔죠. 병원에 도착해 의사들이 노인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진은 대기실에 앉아 노인의 신원을 알기 위해 그의 소지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하진의 손에 든 것은 해신그룹의 회장 신분증이었습니다. 김만석, 해신그룹 명예회장. 하진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을 해녀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해신그룹의 창업주라니. 하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당분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그들 중 한 명이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만석 회장님이 여기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하진은 천천히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제가 용두암에서 회장님을 발견했습니다. 제주해녀 강하진입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진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준호라고 소개했고 만석 회장의 막내 아들이라 했죠. 하진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용두암에서 의식 없는 만석 회장을 발견했고 해녀들과 힘을 합쳐 구조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왜 그 위험한 갯바위에 계셨는지는 모른다고요? 준호의 말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젊은 남자가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세련된 수트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걱정의 기색이 역력했죠.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는 김민준이었습니다. 만석 회장의 손자였죠. 의사는 만석의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하진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이 할아버지를 구해주셨다고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바다가 저를 그곳으로 인도한 것 같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을 뿐이에요. 민준은 한동안 하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셔서요. 준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우연이군요. 아버지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계셨는지, 어떻게 선상에서 떨어지셨는지 아무도 모른다니.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신고한 것이었죠. 이 해녀가 우리 아버지를 위험한 곳으로 유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하진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그저 도와드렸을 뿐인데요. 민준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준호 삼촌. 이건 너무 과한 의심 아닙니까? 이 해녀분이 할아버지를 구했다는데 왜 의심합니까? 준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낚시를 나갔는지, 왜 그 위험한 곳에 있었는지 설명해봐라. 다 이상해. 내 생각엔 이 해녀가 뭔가 숨기고 있어. 경찰은 하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했고 마을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의심은 계속됐고 그는 해녀 마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죠. 하진이 병원을 나서려는 순간 민준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삼촌은 평소에도 그런 사람이에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해룡리로 돌아가는 길. 마을 입구에서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죠. 해녀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하진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진아, 큰일 났다.
해신그룹에서 사람들이 와서 마을을 뒤지고 있어. 우리가 김만석을 납치했다며 모함한다. 하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저 사람을 구했을 뿐인데 마을 전체가 의심을 받게 된 것이었죠. 걱정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하진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내렸죠. 강하진 씨, 우리 좀 얘기합시다. 당신과 이 마을에 제안할 게 있어요. 준호의 얼굴에는 불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진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죠. 바다가 그녀에게 새로운 시련을 던진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진은 준호를 차분히 맞이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죠.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군요. 해녀라는 직업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진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전통이자 생계입니다. 저희 가족은 3대째 해녀로 살아왔으니까요. 준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1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발견됐어요. 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을 이었죠. 여기 보세요. 해녀마을의 전통어장을 보존하고 해신그룹 수익의 일부를 마을 발전 기금으로 지원한다. 아버지께서 왜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는지 참 의문입니다. 하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석 회장이 해녀마을을 보호하려 했다니 믿기 어려웠죠.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은 아버지께서 의식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의식불명 상태라면 제가 해신그룹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죠.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제안하러 왔어요. 해녀마을이 이 유언장에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강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하진은 준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건 협박이군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비즈니스죠. 당신은 지금 병원비도 감당 못하는 처지잖아요. 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고요. 제 제안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직감은 분명했죠.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상의해야 해요. 준호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틀 드립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준호가 떠난 후 하진은 곧바로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해녀들과 마을 어른들이 모두 모였죠. 하진은 준호의 제안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면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옥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다. 우리 마을의 미래, 바다의 미래가 걸린 문제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하진의 어머니를 위해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했고, 다른 일부는 절대 해신그룹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하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바다를 지켜온 선조들의 얼굴도 보였죠. 아침이 밝았을 때 하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향한 그녀는 모인 사람들 앞에 섰죠. 어머니를 위해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다와 전통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100년을 넘게 이 바다를 지켜왔어요. 돈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 역시 하진의 마음을 이해했죠. 옥순 할머니가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말 거라. 우리가 함께 어머니를 도울 방법을 찾을 것이야. 바다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진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바다와 전통은 팔 수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각오하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진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예감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으니까요. 해신그룹 본사에 세련된 회의실에서
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느긋하게 기대앉아 자신의 어장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죠. 아버님께서 의식불명인 상황에서 우리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제주 남쪽 해안의 어장 개발은 해신그룹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민준이 조용히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준호의 발표를 듣던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잠깐만요. 그 어장은 해녀들의 전통어로 구역 아닙니까?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그곳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의 구시대적 생각은 이제 접을 때가 됐어. 현대 기업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감상에 빠져서는 안 돼.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철학이 해신그룹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민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 준호의 집요한 어장 개발 추진, 모든 것이 너무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았죠. 민준은 할아버지의 개인 비서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사고 전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갑자기 낚시를 가셨는지 아십니까? 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전날 준호 이사님과 격렬한 언쟁을 벌이셨어요. 어장 개발건으로요. 그러고는 갑자기 낚시를 가겠다고. 민준의 직감이 들끓었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의 사고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죠. 그는 할아버지의 사무실로 가서 최근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서류철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녀마을 보존 계획. 그 안에는 만석 회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가 있었죠. 해녀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없더라도 이 뜻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해녀 마을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군요. 그렇다면 준호의 행동은? 민주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차를 몰고 해룡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 했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진의 집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작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준 씨? 무슨 일로 이 밤에?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하진 씨, 준호 삼촌과 할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얘기할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삼촌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민준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죠. 민준은 할아버지의 유원장과 해녀마을 보존 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하진은 준호의 협박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촌이 할아버지를 해치려 했을지도 몰라요. 하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회사 내부 문서를 조사하겠습니다. 하진 씨는 혹시 삼촌이 남긴 증거가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만석 회장과 해녀 마을을 모두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죠. 민준이 떠나기 전 하진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믿으시나요? 준호 씨처럼 저를 의심할 수도 있는데.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그 유언장을 남기셨다면 해녀들을 믿으셨다는 뜻이죠. 저도 그 믿음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됐죠. 다음 날 아침, 하진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민준과 나눈 대화로 가득했죠. 해변으로 가는 길, 하진은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해신그룹의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마을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개발 예정지인가 봐요. 한 직원의 말이 하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진은 몸을 낮추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준호 이사님이
만석 회장님 없이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하셨어. 서류는 모두 창고에 보관하라고 했잖아.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고? 그녀는 해신그룹이 마을 근처에 소유하고 있는 창고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죠. 물질을 마친 후 하진은 그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잠겨 있었지만 옆쪽 작은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진은 주변을 살피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죠. 내부는 어두웠지만 구석에 쌓인 서류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낚시선 정비 기록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만석 회장이 탔던 배의 정비 기록이었죠. 하진의 눈이 넓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배는 출항 직전 준호의 지시로 특별 점검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타 장치가 조작되었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재빨리 몇 장의 서류를 품에 넣고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곧장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증거를 찾았어요. 김준호가 배를 고의로 고장낸 것 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저도 찾아냈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에 삼촌이 할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흔적이 있어요. 게다가 유언장 때문에 조급해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진이 기다리는 동안 준호의 부하들이 마을을 뒤지고 다니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들은 도둑맞은 서류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어 민준이 하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고 매부 문서들을 보여주었죠. 이 문서들에 따르면 삼촌은 할아버지가 해녀 마을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불안해했어요. 유언장 소식을 듣고 나서는 더욱 초조해졌고요. 하진은 자신이 가져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배의 조타 장치가 조작되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 김준호의 지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죠. 그때 하진의 창문 너머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 같았죠. 하진이 창문을 열어보니 준호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가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켰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김준호가 곧 알게 될 거예요. 민준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도해 볼 게 있어요. 다음 날 민준은 준호의 사무실 근처에서 그의 부하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녹음에는 준호가 할아버지를 없애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담겨 있었죠. 이사님 지시대로 배를 조작했습니다. 노인네가 그대로 가라앉았어야 했는데 조용히 해. 그 해녀가 우연히 발견하지만 않았어도 완벽했을 텐데. 하진과 민준은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죠. 만석 회장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비록 그가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언젠가는 눈을 뜰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병원 복도에서 준호와 마주쳤을 때 민준은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준호는 무언가를 감지했죠.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조카야?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삼촌. 그저 할아버지의 쾌유를 빌고 있을 뿐입니다. 준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어렸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진과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그들은 만석 회장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하진은 병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듯했죠. 창밖으로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가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깨어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준호 삼촌을 고발하면 해신그룹 내부에서 그의 세력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겁니다. 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근심이 담겨 있었죠. 그동안 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준호 씨가 계속 압박을 가해올 텐데. 민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하진의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제가 최대한 시간을 벌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어장 개발 계획을 지연시킬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의 손길에 하진은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의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의 눈빛에는 따스함과 진실함이 깃들어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할아버지를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과 해녀 마을 그리고 그 전통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진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당신을 재벌가의 도도한 손자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을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준의 말에 하진은 볼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죠. 사실 저도 당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해신그룹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같았죠.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현명한 분이셨어요. 항상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하셨죠.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항상 바다가 저를 인도한다고 생각해왔어요. 사실 만석 회장님을 발견한 것도 그날따라 용두암까지 가봐야겠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당신을 구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할아버지를 구한 거죠. 하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바다가 시킨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하진의 순수함과 용기,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는 가치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죠. 네? 정말요? 바로 가겠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움직임을 보이셨대요. 의식이 돌아오실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준호와 마주쳤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병실 문 앞에서 민준이 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들어가요.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면 더 빨리 회복하실 거예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그날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이었죠. 병실에 들어선 민준과 하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만석 회장이 눈을 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약간 흐릿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간호사가 기본적인 검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아직 말씀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대화하지 마세요. 민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만석의 눈에서 반짝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옆에 서 있는 하진에게로 돌렸습니다. 질문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강하진 씨예요.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해녀입니다. 만석의 눈이 커졌고 감사의 뜻을 담아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은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용두암에서 배웠어요.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만석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가방에서 증거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석의 눈에 의문이 어렸습니다. 민준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준호 삼촌이 할아버지의 낚시 배를 고의로 고장냈어요. 유원장 때문에 어장 개발 계획이 무산될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만석의 표정이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죠.
하진이 다가와 준호의 부하들이 나눈 대화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준호가 만석을 없애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준호 삼촌은 지금도 어장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해녀마을과 그들의 전통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병상 옆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필기구를 달라는 뜻이었죠. 민준이 노트와 펜을 건네자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몇 마디를 적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하라. 며칠 뒤 해신그룹 본사 로비에서 전격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만석 회장과 그 옆에 선 민준,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하진이 자리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만석은 약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 내용은 강력했습니다. 오늘 저는 가슴 아픈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제 아들 준호가 저를 죽이려 했고 해녀 마을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만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젊은 해녀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저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해신그룹은 앞으로 해녀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어장 개발 계획은 즉시 백지화됩니다. 그리고 만석은 민준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 하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했고 나아가 우리 회사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바다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준호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말 한마디 못한 채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지시로 모든 증거가 경찰에 전달되었고 준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만석은 민준과 하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내가 해신그룹을 이끌어야 한다. 내 유언장대로 해녀마을과 협력하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거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만석은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하진 씨, 당신의 용기와 정직함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그룹은 앞으로 해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녀들도 바다와 전통을 지키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 나가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바다는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맑은 하늘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민준과 하진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바다와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이었죠. 긴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읽어드렸던 사연 한 잔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